하나솔루션이 주주총회를 마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 조사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기습 발표했습니다. 발표 당일 주가는 18%가 넘게 폭락했고 다음 날도 하락세가 이어지며 이틀 만에 주가가 20% 이상 무너졌습니다. 소액주주 1,800명이 넘게 집결해 금융감독원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증권가에서는 이례적으로 매도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하나의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이 유상증자는 정말 회사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주주를 희생시킨 무책임한 결정이었을까요? 오늘은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의 지난해 말 기준 순차입금은 약 13조 원입니다. 부채 비율은 196%까지 치솟았습니다. 2022년만 해도 부채 비율은 167% 수준이었는데 불과 3년 만에 30%포인트 가까이 악화된 겁니다. 유동 비율 즉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 대비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비율은 99.2%입니다. 100%를 밑돈다는 건당기 부채가 유동자산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건 내부 구성입니다. 유동자산 12조 6천억 원 중 절반 가까운 5조 6천억 원이 재고자산입니다. 실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조 4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반면 유동성 차입금만 7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회사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으로는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재 하나솔루션의 신용등급은 AA-의 부정적 전망입니다. 만약 이 신용등급이 한 단계라도 떨어지면 향후 2년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1조 8천억 원 규모 회사채의 차환 비용이 급격히 불어납니다. 하나투자증권이 유일하게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지적한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번 유상증자는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신용등급 붕괴를 막기 위한 선제적 방어였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2년간 자산을 1조 6천억 원어치 팔고 7천억 원 규모의 영구채까지 발행했음에도 부채 비율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합니다. 유상증자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었다는 메리츠증권의 진단이 근거 없는 말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노는 주로 두 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째, 주총 이틀 뒤에 기습 발표. 둘째, 13조 빚의 1조 5천억 상환이라는 미미한 효과. 그런데 이 두 가지 비판이 가장 크게 부각되면서 정작 더 중요한 질문이 묻히고 있습니다. 바로 유상증자 일정이 지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것입니다. 하나솔루션의 유상증자 납입 예정일은 6월 30일입니다. 이날 납입되는 자금 중 4,884억 원은 바로 그 6월 30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 한도대출과 사모사채를 갚는 데 즉시 사용됩니다. 납입 당일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구조입니다. 7월 말에도 1,400억 원 규모의 만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6천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했을 때 금융감독원의 신고서 정정 요구로 납입 일정이 한 달 가까이 밀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금감원이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상태입니다. 만약 일정이 단 하루만 밀려도 회사는 4,884억 원을 자체 자금으로 당장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유 현금은 2조 4천억 원입니다.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미 유동성이 빠듯한 상황에서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주가가 계속 하락할 경우 조달액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습니다. 발행 예정가가 33,000원 수준인데 발표 후 주가가 이미 이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청약률이 낮아지면 당초 목표했던 2조 4천억 원을 다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주주 불만을 넘어서 이 유상증자가 지금 당장 회사의 재무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경로가 가능할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화 시나리오입니다. 금감원의 중점 심사가 길어지고 일정이 지연됩니다. 주가 하락이 계속되며 발행가액 수준까지 주가가 내려앉습니다. 청약 미달이 발생하고 실권주 물량이 시장에 쏟아집니다. 조달 규모가 줄어들면 6월 만기 채무를 자체 자금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신용등급이 실제로 하향 조정되면 금리 부담이 추가로 늘고 차환 비용이 급증합니다. 업황 즉 태양광과 화학 부문의 회복이 없다면 이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이 경우 차세대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양산 일정도 2029년에서 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회복 시나리오입니다. 모 회사 주식회사 한화가 100% 이상 청약에 참여합니다.
업계에서는 최대 1조 원 규모의 참여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주총에서 관련 정관 변경에 찬성표를 던진 만큼 유상증자 참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김동관 부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약 3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밝힌 점도 신뢰 회복의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진행돼 2조 4천억 원이 확보된다면 부채 비율은 150% 아래로 떨어지고 순차입금은 9조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미국 카터스빌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서 태양광 부문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중국산 배제 기조 속에서 반사수혜가 실적으로 확인된다면, 그리고 2029년 GW급 텐덤셀 양산이 가시화된다면 지금의 주가 급락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였다는 평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추면서도 목표 주가는 오히려 24% 올린 42,000원을 제시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중장기 경쟁력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고 문제는 그 씨앗이 자라날 때까지 회사가 버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솔루션 사태는 하나그룹 전반에 들이온 유상증자 논란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1년 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3조 6천억 원 유상증자 때도 같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주주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 금감원 중점 심사 경영진 자사주 매입으로 달래기. 이번에도 거의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이 좋은 상황에서 유증을 택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유증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향후 시장의 판단을 가를 핵심 변수입니다. 지금 하나솔루션에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말이 아닌 숫자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DS증권연구원의 말처럼도 분기 이상 연속으로 실적이 개선되어야만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이미 결정됐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 회사가 그 돈으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입니다.